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징비록입니다. 임진왜란 피로 쓴 교훈. 정형수, 정지연 극본. 김호경 소설. 광복 70주년 KBS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징비록 소설 출간. 지난 잘못을 징계하여 훗날의 위기에 대비하라.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고,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뉴스가 좀 시끌벅적합니다. 징비록, 유성룡이 저자시죠? 네, 유성룡님께서, 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네. 조선의 최고의 충신 중에 또 한 분이신 유성룡께서 집필하신 징비록입니다. 실제로 방영이 되었던 드라마를 소설로 옮긴 것 같습니다. 총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책은 징비록 1권과 2권입니다. 1권의 앞부분 그리고 2권의 앞부분 이렇게 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책 중에 봉이김선달이 팟빵에서 굉장히 많이들 들어주셔서 혹시 사극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하진 않을까 싶어서 또 겸사겸사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물론 읽는 저희 실력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신 것만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잘못을 경계하여 삼가다. 여기징 이비후환. 내가 그 일을 겪은지라 뒤에 올 환란을 삼가노라. 시경. 휘어진 소나무 옆으로 잔잔한 은빛 물결이 흐른다. 말끔하게 도포와 갓을 차려입은 한 늙은이가 야트막한 바위에 걸터 앉아 흐르는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바위 벼랑 위에서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강물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는 물결을 따라 아래로 떠내려간다. 투박한 바위들은 1년 전만 해도 그저 바위에 불과했으나 이제 능허대, 보허대라는 이름을 얻었다. 모두 그 늙은이가 지어붙인 이름들이다. 안다리로 걸어서 잡아뜨려야지. 그게 말처럼 쉽냐? 모래밭에서 씨름을 하는 17명의 아이들이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에 늙은이는 고개를 돌린다. 몸뚱이가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꾼 아이들이 지게를 한쪽에 받쳐놓고 씨름을 벌인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늙은이는 인자한 미소를 짓는다. 대감.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옷을 입은 선전관과 화공이 고개를 숙여 깊은 인사를 한다. 늙은이는 덤덤하다. 번번이 수고로운 헛걸음만 하는구먼. 돌아가게. 하지만 선전관은 쉽게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냥 돌아가면 소인 목이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벼슬을 받지 않는 건 죄가 되지 않으니 그런 걱정은 말고 돌아가게. 선전관은 휴 안도의 숨을 잠깐 내쉬고는 간청한다. 이번엔 벼슬도 아니고 조정의 납시라는 어명도 아닙니다.
늙은이의 얼굴이 조금 누그러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선전관이 재빠르게 입을 연다. 이 잔은 충운부에서 나온 화사입니다. 호성공신의 화상을 그리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부디 이번만은 물리치지 마시고. 말을 맺기도 전에 꾸짖음이 돌아온다. 호성공신은 임란 때 임금을 모신 공신들 아니더냐. 나는 공신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리 많은 백성들이 도륙되었는데 호성공신이라니. 게다가 화상을 그려 후대에 자랑스럽게 남기겠다. 꾸짖음 뒤에 탄식이 새어나온다. 군자를 운운하는 자들이 부끄러움도 모른단 말인가. 지금 조정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자들 모두가 죄인이야. 그건 주상도 예외가 아닐세. 선전관과 화상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다. 주상께 전하시게. 류성룡은 이미 죽었으니 다시는 찾지 마시라. 사랑눈이 옥연정 사위로 흩날린다.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사랑채에서만 낮은 불빛이 새어나온다. 촌농이 흘러내리는 작은 방에 늙은이가 단정하게 앉아 붓을 쥐어든다. 일렁이는 촛불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간다. 서탁과 방바닥 여기저기에 글자가 빼곡히 들어찬 누런 종이들이 어지러이 놓여있다. 흰 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연신 밭은 기침을 해댄다. 병색이 깊은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으랴. 깊은 호흡을 한 뒤 붓에 힘을 주어 한자 한자 써내려간다. 화살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이순신은 직접 나서 싸우다가 날아오는 종탄에 맞고 말았다. 종탄은 가슴을 관통하고 등 뒤로 빠져나갔다. 이순신 생각에 붓을 멈추고 허공을 먹먹히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눈길을 거둬 글을 이어간다. 수많은 백성들이 영구를 붙들고 울어 길이 막히고 순간 기침이 쏟아진다. 수건으로 입을 막지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오는 선혈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번진다. 밭은 기침을 참으며 책을 서둘러 덮는다. 왜소한 어깨 너머로 누런 책 표지가 나타난다. 징비록. (1장) 즉실 부인이 낳은 첫 번째 왕. 종묘 정전을 천천히 걷는 선조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시지 않았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근엄함을 갖추어야 했지만 오늘만큼은 한박 웃음을 지어도 간언할 대신은 없을 터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선조의 뒤를 따르는 병조판서 유류성룡, 좌의정 이산해, 우의정 정언신 등 백관들의 얼굴에도 기쁨의 미소가 떠올랐다. 선대왕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종묘정전의 향로에서는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선조는 예를 갖추고 앞으로 나아가 향대 위에 펼쳐져 있는 책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얼마 전 유홍이 명나라에서 가지고 온 대명회전이었다. 나는 이 책만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듯하오.
이제 이 대명회전의 전지를 가져와 이 자리에 놓게 된다면 과인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뒤에 들어선 백관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전하, 망극하옵니다. 선조는 환하게 웃었다. 명나라에서 편찬한 대명회전에는 고려 배신 이인임지사 성계 금명단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의 아들이며 고려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이다. 이 터무니없는 기록을 올바로 잡기 위해 태종 때부터 명예 사신을 보내 고쳐줄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참다 못한 선조는 경진년에 김계위를 주청사로 보냈고 다시 계미년에 황정욱을 보냈다. 그리하여 대명회전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었으니 무려 200년에 걸친 길고 긴 노정이었다. 감격의 종계 변무가 이루어진 것은 선조가 왕위에 오른 22년째 되던 기축년이었다. 모두가 전하의 홍복이옵니다. 이 사내가 감축의 말을 올리자 정원신도 뒤따랐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시역을 저질러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는 오명을 벗고 종계를 바로 세우신 공은 그 어느 선대왕께서도 해내지 못한 큰일이옵니다. 선조는 마음속에 자긍심이 솟구쳤으나 짐짓 겸손해했다. 어디 과인의 공이겠소. 여러 대신들의 공이 참으로 컸소. 명나라로 간 윤근수가 대명회존 전지를 가져오는 날 과인은 여러분의 노고에 크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백관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정원씨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 주청했다. 종계 변무는 건국 이래 200년 만의 경사이옵니다. 대국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는 마음으로 그 고마움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대명회전이 당도하면 우선 사은사부터 보내시옵소서. 선조는 일순망설이다 류성룡을 넌지시 보았다. 병판 생각은 어떻소? 이번 종계 변무는 대국의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뜻밖의 말에 대신들의 눈이 둥그레졌다. 특히 사은사를 보내자 했던 정원씨는 크게 당황했다. 그 무슨 해괴한 말이요? 단본 징원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선조는 류성룡의 말이 마음에 드는 듯 씩 웃었다. 애초 명나라의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종계는 고려 말의 신하 윤희와 이초가 명황제에게 우리 태조대왕을 음해하면서 비롯되었고 이후 종계를 바로잡아달라는 거듭된 청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명나라 아닙니까? 그로부터 200년 동안 우리 왕실과 조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제야 사실이 아닌 거짓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따진다면 뒤늦은 종계 변무는 오히려 대국의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지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정원씨는 떫은 감을 씹은 표정이었으나 선조는 그 말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류성룡의 말만으로 매듭지을 수는 없어 좌의정 이사내에게도 물었다. 좌상의 생각은 어떻소? 신도 병판의 말이 옳다 여겨집니다. 허나 은혜라고까지 할 게 없다 하더라도 명조정이 선대의 일을 바로잡기 위해 수고해 준 것만은 분명하오니
이 작은 인사는 하는 것이 예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좌상의 의견이 적절한 듯하니 그리하시오. 선조는 다시 대명회전을 쓸어만지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13명의 왕이 못한 일을 해낸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이었다. 16살의 왕위에 오른 선조는 조선이 세워진 후 정통 왕비가 아닌 측실 부인이 낳은 왕자로서 왕위에 오른 첫 번째 임금이었다. 선조의 아버지 덕흥군은 중종의 7번째 아들로 후궁인 창빈 안씨의 소생이었다. 34살의 나이로 붕어하기 전 명종은 여러 왕손들 가운데서 후계자를 찾았다. 어느 날 왕손들을 전부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너희들의 머리가 큰지 작은지 알아보려 하니 익선관을 써보아라. 모두 익선관을 썼으나 제일 어린 하성군, 선조는 두 손으로 익선관을 받들고는 어전에 갖다 놓았다. 의아한 명종이 물었다. 왜 쓰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하성군을 왕위에 오르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선조에게는 서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그런 선조가 종계 변무를 이룬 것은 크나큰 치적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사내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류성룡에게 따지듯 물었다. 산사를 준비하라는 어명이 마땅치 않습니까? 류성룡 역시 얼굴을 찌푸리고는 이 사내를 타박했다. 그동안 명나라 황실과 조정에 들인 뇌물이 얼마입니까? 내 탕금은 물론 조정 곳간이 텅텅 빌 지경입니다. 그런데 또 사은사를 보낸다는 겁니까?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성의만 표하자는 거지요. 어찌됐든 우리에겐 상국이자 대국 아닙니까? 관계가 나빠져 좋을 게 없습니다. 명나라 황제도 치부에만 골몰하고 대신들도 뇌물에만 집착하니 말만 대국이지 망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은 맞는 듯 싶어 이 사내는 씁쓸하게 웃었다. 병판, 나도 명이 고마워 이러겠습니까? 주상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대명회전만 보면 절로 미소를 짓습니다. 반개인 우리 주상이 적통인 선대왕들조차 해내지 못한 큰 일을 해낸 겁니다. 단본 징원이 맞는 얘기지만 사은사는 주상의 큰 업적을 기린다는 마음이라 그리 여기세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고가 죽나는 건 죽나는 겁니다.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류성룡은 휘적휘적 앞으로 걸어가 버렸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은 것에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화가 치민 사람은 류성룡뿐만이 아니었다. 단본 징원에 대해 광해군에게 중전 박씨가 묻자 광해군은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훌쩍 마시고는 차갑게 말했다. 소신은 화가 납니다. 친어머니 공빈 김씨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는 중전 박씨 앞에서 차갑게 말하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해도 화가 치미는 것은 사실이었다.
아버지 선조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는 중전 박 씨는 후궁 공빈 김 씨가 낳은 임해군과 광해군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왜 화가 나는지 물었다. 광해군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박또박 말했다. 잘못은 명나라가 한 것인데 어찌해서 우리가 수많은 주청사와 뇌물을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200년 동안이나. 그리고 어찌해서 우리의 근본이 명나라의 말 한마디와 글 한 구에 좌우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명이 우리를 성인의 나라라 하면 글이 되고 금수의 나라라 하면 글이 되는 것입니까? 소신이 화가 난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전은 그런 과격한 말을 하는 광해군이 걱정되었다. 너무 옹졸한 생각을 해서 송구하옵니다. 중전은 고개를 떨군 광해를 근심 서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장 꽃이 사람보다 낫다. 히랴, 달려라, 달려! 두 마리 말이 달리면서 일으키는 흙먼지가 산길에 자욱했다. 네가 아무리 빨라도 나를 이기지 못할걸? 군관 신명철이 말에 이천리는 퉁명스레 대꾸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아는 거요. 두 필의 말은 흙바람을 일으키며 질주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던 말은 쓰러진 고목나무를 훌쩍 뛰어넘어 북쪽으로 쉬지 않고 내달렸다. 신명철이 거칠게 말 옆구리를 차면서 이천리를 한참이나 따돌렸다. 이천리 역시 말을 재촉하지만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쟤까짓게 날 이길 수 없지. 신명철의 얼굴에 이겼다 하는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 말이 앞발을 들며 급히 멈추었다. 오오오. 눈앞에는 단숨에 넘을 수 없는 협곡이 가로놓여 있었다. 오, 진정해라 아가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나 말은 허공을 향해 히힝 울부짖으며 뒷걸음질쳤다. 다급해진 신명철이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따라온 이천리가 이리앗 고함을 내지르며 힘차게 하늘로 뛰어올랐다. 말과 한 몸이 된 이천리가 멋지게 협곡을 뛰어넘었다. 오메. 신명철이 탄성을 내지르자 협곡 너머에서 이천리가 씩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보냈다. 아이고 어쩔까. 나 먼저 가오. 약이 바짝 오른 신명철을 남겨두고 이천리는 채찍을 휘두르며 신나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한성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의 버드나무 아래 오래된 우물에 멈춰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말에 올랐다. 저 멀리 도성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자 더 빠르게 달렸다. 장사치들과 선비들, 평민들, 번거지를 쓴 포졸들이 웅성거리는 병조 앞에 마침 교자 하나가 멈추었다. 이천리는 흘낏 그 모습을 보고 병조 판서라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류성룡이 막 교자에서 내리고 있었다. 이천리는 빠르게 그 앞으로 말을 몰고 갔다. 흙바람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옆으로 피했다. 대감! 류성룡은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며 이 방향무인한 놈이 도대체 누구인지 보았다. 말에서 내리기 무섭게 이천리는 또 소리쳤다. 대감! 이놈, 사대문 안에서는 함부로 말을 달리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꾸지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천리는 빠르게 입을 열었다. 외국 사신이 지금 부산포에 막 도착했구먼요. 이 소식을 알려드리려 다급히 달려왔습니다요.
류성룡은 흠칫했다. 외국 사신이 왔다고? 비변사로 가자. 파도가 철썩이는 부산진 포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포구 저 멀리에 정박해 있는 커다란 외선이 물결에 흔들렸다. 저 사람은 대마도 도주이고 저 옆에 머리를 빡빡 깎은 놈은 중이라네? 왜 이놈들이 어인일로 왔을까?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외인들을 바라보았다. 두렵기는 현소, 겐조와 평의지, 소 요시토시도 마찬가지였다. 배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따라 여러 명의 시종들이 크고 작은 짐을 들고 내렸다. 화려한 안장을 얹은 말 한 필도 끌려 나왔다. 그 모습을 보는 선위사 이덕형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뒤에 늘어선 관원들 중에는 한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었고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덕형은 긴 한숨을 내쉬고는 현소에게 차분히 말했다. 오랜만이오. 먼 길에 노고가 많았어. 마중 나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평이지에게 눈짓하자 평이지가 다급히 두루마리를 건넸다. 보잘것없지만 진상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덕형은 두루마리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고 관원에게 건넸다. 물목을 검열한 뒤 조정에 부마도록 하여라. 평이지가 시종에게서 목곽을 건네받아 이덕형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이덕형은 손을 내주었다. 물목에 없는 물건은 받을 수 없어. 물리시오. 뇌물이 아닙니다. 어렵게 빼내온 물건이니 열어보십시오. 세로로 길게 만든 목곽의 뚜껑을 열자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들어있었다. 이덕형이 흠칫하자 평이지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웃음을 지었다. 이게 바로 조총이라는 곳입니다. 외국을 통일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조정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2년 전에도 사신을 보내 국교를 맺자 하였지만 조정은 풍신수길이 정권을 찬탈한 인물이었기에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평이지를 통해 30명 가까운 통신사를 보낸 것이었다. 대마도 도주 평이지가 그 소임을 맡은 까닭은 대마도가 오랫동안 조선과 무역의 의지에 살아왔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대마도는 전진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데다 그런 일이 터지면 그 이후에 다시는 조선과 무역을 기대할 수 없었다. 평의지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막으려 했지만 과연 그의 뜻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요란한 옷을 입은 통신사 일행이 부산 포구를 떠나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외놈들은 애당초 이 땅에 들이질 말아야 해.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저놈들이 힘이 드세다 하던데. 그렇다 한들 설마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기야 하겠소? 조정 대신들의 수군거림과 근심은 백성들과 매한가지였다. 비변사에 모인 백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이 올바른 대책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정원신이었다. 거참 끈질긴 놈들이요. 하긴 우리가 사신을 보내 학문과 예를 전하지 않은 지 벌써 150년이나 되었으니 만일 우리의 문물이 전해졌다면 풍신수길이라는 자가 자신의 왕을 시역하는 전인공노할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유성룡은 그 말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150년.
달리 말하면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저들을 모르고 지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젠 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정원지가 깜짝 놀라 물었다. 국교를 다시 맺자는 말씀입니까? 국교를 맺든 안 맺든 저들의 사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신숙주 대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자리에서 110여 년 전 성종시대에 죽은 신숙주를 왜 들먹이는 것인지 다들 이해할 수 없었다. 보한제 대감 이야기는 왜 꺼내십니까? 신숙주 대감은 외국을 수차례 왕래하며 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거칠고 무를 숭상하는 그들에게 예와 학문을 전해 우리를 상국으로 모시도록 한 게 아닙니까? 그야말로 힘이 아닌 교린 정책으로 외교의 모범을 보인 것이지요. 정원지는 그 말이 맞기는 해도 외국과 국교를 맺자는 주장이 탐탁지 않았다. 하지만 풍신수길이라는 자는 지극히 위험한 인물이요. 그런 자와 국교를 맺을 수는 없지 않소. 그만큼 위험한 자니 잘 살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 역시 류성룡의 주청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편전에서 독대한 류성룡을 넌지시 보고는 언짢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2년 전에 왔던 외국 사신을 통해 국교를 맺지 않겠다고 분명히 과인의 뜻을 전했소. 내 병판의 뜻에 따라 다시 사신이 오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지만 그들을 만날 생각은 없어. 전하, 국교를 맺자는 뜻이 아니옵니다. 2년 전 외왕의 국서에서도 보셨다시피 풍신수길이라는 자는 무력으로 외를 통일하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는 자입니다. 필시 위험한 자이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신을 만나보시옵소서. 선조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다. 지금 과인에게 자신의 주군을 시역하고 왕이 된 자의 사신을 만나 국교를 논하라는 얘긴가? 왕을 시역한 나라는 금수의 나라라 하지 않는가?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명으로부터 그 오해와 고통을 받고 이제야 겨우 예의 나라로 바로 섰는데 또다시 금수의 나라와 국교를 논한다면 이 나라 역시 금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말이야. 고정하시옵소서. 외국 사신을 만난다 해서 국교를 맺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니었기에 선조는 가까스로 화를 참았다. 그대들이 사신을 만나 외의 동정을 살피는 것까지 내 말리지 않겠소. 허나 그들이 궐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오. 통신사 일은 더 이상 논의치 마시오. 류성룡은 엎드려 절하고는 물러나면서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근심이 가득했다. 그때 한성과 가까운 파주에서 술잔을 나누는 세 사람이 조정을 피바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은 류성룡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래, 장평 생활은 편하신가? 아담한 기와집 후원 한가운데 하늘로 가지를 숱하게 뻗은 커다란 감나무가 그늘을 드리웠다. 그 아래 대나무 평상에 앉은 성호는 마주 앉은 사내에게 술을 권했다. 정철은 천천히 술을 받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이 사내 같은 동인 소인배들과 싸울 일이 없으니 가을 망아지처럼 살만 지내그려. 그건 그렇다 손쳐도 외국 사신들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가? 알고 있네.
유성룡과 이사내가 통신사를 보내자고 계속 주상을 설득하는 모양이야. 정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외놈들이 가르친다고 어디 교화되는 놈들인가? 마땅히 도벌을 해야지. 무슨 얼어 죽을 교린이란 말인가? 걱정 말게. 금수의 나라와 교린하실 주상 전하가 아닐세. 하지만 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동인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전하도 어쩌지 못하는 수가 있네. 저들은 대의명분 따윈 안중에도 없고 오직 눈앞의 현실만 따지는 위인들 아닌가. 찌푸려진 정철의 얼굴에 이번에는 근심이 서렸다. 종계 변문은 주상의 가장 큰 지적으로 남을 일인데 오점을 남길 일이야 하시겠는가? 술잔을 비우는 정철의 모습을 지그시 보다가 성호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게 개함, 자네가 낙향한 지 벌써 4년일세. 조정을 이렇게 동인 소인배들에게만 맡겨두고 언제까지 한가롭게 가사만 지으며 지낼 생각인가? 성상의 마음이 떠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때 나뭇잎 밟는 부스럭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후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대뜸 꾸짖듯 소리쳤다.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있을 겐가? 깜짝 놀란 정철과 성원이 돌아보자 천민처럼 추레한 차림의 송익필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정철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몸을 일으켰다. 운장. 성호는 그저 씩 웃기만 했다. 사나흘 전 하인을 보내 정철에게 통기한 뒤 송익필도 은밀히 부른 것이다.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한 정철은 버선발로 달려와 송익필이 손을 마주잡더니 뜨겁게 끌어안았다. 이보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귀신을 보고 있는 건 정녕 아니지? 추세꾼을 피해 다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네. 송익필은 하늘을 향해 호탕하게 웃었다.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 동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냔 말이야.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걸세. 조금만 더 참게. 저 동인들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우리의 도학 정치를 펼 날이 곧 올 것이야. 호탕한 웃음이나 도학 정치를 펴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송익필의 겉모습은 누구 보아도 천민이었다. 정철은 그런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나? 내 이야기를 하자면 세국 역진이 이만저만 아니었네. 약초꾼이 되어 조선 팔도를 횡행하며 약초를 캤지. 내 손을 보게나. 손가락마다 굵은 알이 배기지 않았나? 정철은 그 손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 책만 읽던 선비가 왜 이리 되었나? 자네야말로 이산해, 최경창, 백광홍, 최립, 이순인, 윤탁연, 항림과 더불어 8대 문장가로 추앙받지 않았나? 또 이와도 교우한 제목 아닌가? 다 옛날 일일세. 이제 나는 괭이로 언 땅을 파며 직불이나 캐는 노비가 되었네. 성훈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혀를 끌끌 찼다. 그런 말일랑 하지 말게. 자네가 비록 서울 출신이고 또 시대를 잘못 만나 집안을 몰락했다 해도 그 뛰어난 재질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시대? 그래, 이 시대가 잘못이지. 내가 노비로 떨어져 준우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을 때
동인 나부랭이들은 상감에게 달라붙어 조정을 장악하고 온갖 탐욕을 부렸지. 술잔을 쥔 정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금 이 시각에도 그 패거리들은 주상 전하를 둘러싸고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있을 걸세.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주상 전하는 어찌 헤아리지 못하신단 말인가? 정철의 말은 사실이었다. 남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낙선방의 동평관에서 류성룡은 이덕형과 함께 외국 통신사를 만나고 있었다. 마주보고 앉은 평의지와 현소는 녹차를 마시면서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평의지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다가 일순 멈추고는 당황해서 물었다. 허면 전하를 아련할 수 없단 말입니까? 지금으로선 그렇소. 류성룡의 말에 현소는 실망이 컸다. 이거 큰일이군요. 평의지가 갑자기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다. 대감,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두 사람은 물론 대마도 백성이 모두 도륙됩니다. 지난번 빈손으로 돌아갔던 귤강광 다치바나 야스히로도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이덕형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귤강광이라면 2년 전 우리나라와 오만방자하게 와서 굴던 사신 아닌가? 대감, 관백전하는 무서운 분입니다. 국교를 맺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말에 류성룡은 흠칫했다. 도대체 관백은 어떤 사람이기에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오? 또 귤강광은 왜 죽였소? 두 가지 모두 평의지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다. 이마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띄엄띄엄 입을 열었다. 그게 2년 전이지요. 관백의 거처인 오사카 성으로 저와 귤강광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때 관백의 무장인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등 청정 가토 기요마사에 배석했고 몇몇 가신과 영주들도 있었는데 풍신수길은 꽃향기를 맡으며 전지가위로 말라 죽은 가지를 잘라냈다. 검게 변한 가지 하나가 발밑으로 뚝 떨어지자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백길이 험해 사람을 보내지 못한다. 네, 오늘의 책 징비록 1권입니다. 네, 1권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즉석에서 읽다 보니까 그 인물들의 목소리를 다르게 내야 하고 또 다르게 낸 것을 또 기억하면서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소리가 틀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부분에 그 중전 왕후에 대사가 좀 있었는데 제가 대사가 몇 마디 안 되길래 어쩔 수 없이 좀 생략했습니다. 제가 중전의 연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밌네요, 징비록. 지금 부분은 아마 임진왜란이 시작되기 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긴장감이 이제 깊어지면서 더해지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책은 징비록 2권으로 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볼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징비록 2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